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인류 경제 도시를 만드는 사회적 경제기업 진행자 오세정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사회적 경제 기업과 지역 주민이 함께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전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의 오픈을 계기로 대전 지역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다양한 활동과 성과를 조명하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인류 경제도시 대전의 실천 현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밭 FM 93.7MHz, 세종 FM 98.9MHz, 그리고 전국 공동체 라디오 네트워크 청취자분들은 유튜브 쿱TV 채널을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 미디어 환경 개선과 사회적 가치 확산에 앞장서고 계신 온미디어 협동조합 정종한 이사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온미디어 협동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 기반 미디어 생태계 강화, 콘텐츠 제작, 미디어 교육 사업, 그리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적 미디어 플랫폼 구축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정종한 이사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온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 정종환입니다. 이런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네. 오늘은 그 지역의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도록 기록하고 그리고 주민과 공동체가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온미디어 협동조합 활동과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준비 많이 해가지고 오셨죠? 준비를 하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사실 이 방송을 앞에 이렇게 나서는 직업이 아니어가지고 항상 그래요? 뒤에서만 있었죠. 미디어 협동조합 네.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그런 그 방송을 직접 진행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네, 진행보다는 사실은 이제 제작자 입장이 더 네. 강했던 거죠. 항상 카메라 뒤에만 있었지 네. 앞에 나서는 자체는 잘 저는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낯설고 지금 네.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남들한테 대우받도록 그 서포트라이트를 비춰주기만 했고 내가 받고 이런 거는 좀 많이 본 적이 없죠. 없다 보니까 그러시다고. 네.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네, 알고 감사합니다. 네. 먼저 그 협동조합 소개 및 설립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좀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긴 어떤 계기는 네. 공동체 사업으로 시작이 됐어요. 공동체 사업 네. 지역에요. 네네. 네. 그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하는 그런 네. 프로그램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회덕 마을 방송이라고 해서 예. 비영리 단체를 만들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예.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미디어를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예.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걸로써 그냥 그렇게 끝내야 되나? 뭐 좀 더 지속 가능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제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어 보자. 예. 그렇게 시작이 됐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 재미로 그렇죠. 이제 한 지역 것처럼, 주민들끼리. 네. 그냥 주민들끼리 모여서 네. 예전에 보면 왜 좋은 마을 만들기 무슨 맞습니다. 사업 같은 거 그런 거 얘기하시는 그런 거죠? 일종의 네. 하나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셨군요. 모이자 해서 뭐 100만 네. 뭐 금액은 좀 작지만 그걸로 시작이 되어서 네. 뭐 가꾸자 해보자 이런 네. 쪽에 조금씩 이제 성장할 저도 수 있는.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모이자 무슨 해보자 네. 뭐 가꾸자 뭐 이런 것들이었던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조그만 그런 어떻게 보면 뭐 시드머니 정도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 그렇게 네. 해서 모였는데 네. 의외로 저희들을 이렇게 나중에도 소개하겠지만 네.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지역의 어떤 지역의 소식들을 만들어서 네. 서로 공유해 하는 것들이 참 의미 있는 어떤 사업이다 그런 생각을 네. 꾸준히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이제 사업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도 물론 있었죠. 네. 있었는데 맞아요. 그래도 이제 주민들끼리 서로 화합하고 네. 서로 공유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참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지껏
해오고 있는 네. 그런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가면서 예비 사회적 기업이 네. 이제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 대덕구 중심으로 하는 마을 신문, 네. 그다음에 영상 제작이라든지 콘텐츠 제작을 네.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자 교육들도 하고 다양한 어떤 그런 활동들을 쭉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지역의 어떤 공익적인 어떤 목소리를 네. 만드는 그런 플랫폼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네. 라는 고민들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이런 어떤 협동조합 방식을 통해서 단순히 뭐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네. 공익적인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예.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네, 네. 그 조합원들이 함께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협동조합이 꾸준히 이렇게 성장하고 그렇군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미디어도 있고, 네. 그다음에 영상 제작도 있고, 뭐 교육도 있고, 뭐 인쇄 홍보물 제작 네, 이렇게 네. 제가 보니까 그런 네.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느 것일까요? 그러면? 좀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이제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역의 이야기를 꾸준히 기록하는 네. 그런 그 대덕마을 신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대덕마을 신문이 이제 발행을 하게 되면서 네. 지역 주민들하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기자가 되고 네. 기사도 작성을 하고 재밌네요. 네. 네. 그래서 물론 힘든 상황들도 있었죠. 이제 네. 기자 교육들도 했어야 됐고 네. 그러면서 한 15분 정도가 이렇게 같이 활동을 참여를 하셨군요. 예, 꾸준히 네.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다 봉사 활동으로만 네. 하다 보니까 시간 내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꾸준히 신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하셨는데 네,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되었던 우리 네. 주민들이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대덕마을 신문은 이제 12개 대덕구가 12개 네. 동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 주민자치회 네. 그리고 뭐 시장 상인회 그다음에 뭐 복지관 시설 네. 이런 데 이제 무료로 다 배포가 되었던 그런 그렇군요. 네. 신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민들의 어떤 일상이라든지 어떤 마을 행사, 네.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의제들 이런 것들이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저희들이 뭐 보도를 네. 하고 취재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지역에 있던 뭐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뭐 중앙 언론이나 그 어떤 거대 미디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사실 데서 할 수 관심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일상들, 그렇죠. 옆집에서 일어나는 일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네.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소통된다라는 네. 의미에서 참 공익적인 어떤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상당히 좋아요. 좋은 네.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해서 저희들이 했던 사업들 중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랬군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 그 주민자치 이제 활성화 차원에서 네. 그 주민들의 어떤 그런 그 지역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좀 상당히 좀 안타까워. 네. 근데 이제 신문이 제작되는 과정들이 네. 취재하고 기사 편집하고 네. 그것들이 종이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예. 일정 비용이 발생이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기간이 굉장히 빨리 월급 주는 사장님 입장에서 그런 심정으로 막 예. 다가오는데 물론 이제 기사가 조금 늦어서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아무 큰 어려움은 아닌데 예. 그 신문을 이제 제작비를 이제 지불을 할 때 예. 굉장히 조금 뭐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도 뭐 한 번도 밀리거나 그런 건 없었지만 아이고, 네. 광고라든지 어떤 구독료나 아니면 예. 이제 후원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네. 조금 힘들었던 그런 네. 현실이 있었습니다. 신문 만든다고 정종환 이사장님 뭐 어떻게 돈이나 밭 팔고 이러시진 않으셨어요? 그게 없어서 팔지는 못했는데요. 네. 그래도 어쨌든 그 많은 분들이 네.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한 2, 3년 정도 이렇게 계속 꾸준히 발행을 그랬군요. 하고 있었던 것 예. 같습니다. 예. 그 마을 소식을 미디어로 기록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희들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네. 이게 왜 할까? 왜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이고 AI 시대인데 굳이 종이 신문이 필요할까? 네. 이 고민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어요. 저도 네. 뭐 정답이 뭐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정도인데 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진정성이 아닐까. 진정성. 네.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어떤 지역성. 예. 예. 진정성, 지역성. 예. 그다음에 네. 한 가지가 중요한 거는 공익성이에요. 공익성. 예. 아. 이게 뭐 사기업으로 생각을 한다면 진짜 돈이 안 되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렇지만 어떤 그 진정성을 가지고 지역 예. 주민들한테 어떤 공익적인 어떤 컨텐츠 그리고 예. 어떤 그런 소식들을 전할 수 있다라는 그게 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들이 그냥 단순히 뭐 영상을 제작하고 네. 신문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사람과 삶의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한다. 네. 이런 거에서 이제 멈출 수가 없는 네.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리고 이런 소식들이 이런 컨텐츠들이 뭐 5년, 10년 아니면 20년 나중에 진짜 100년 후 네. 이 기록들이 정말 그때 중요했다라고 그렇죠. 평가받을 수 있을 예. 때 그걸 생각하면 가슴은 뛰어요. 원시 시대에도 그 원시인들이 돌도끼 같은 거 네. 만들고 이랬던 것이 네네. 그때는 뭐 자기 생존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게 역사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 것들을 거죠. 가치가 있고 역사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차원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요. 네. 그 콘텐츠 뭐 제작도 하고 홍보물 제작도 하고 이러는데 그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시면서 일을 하시는지 어떤 기준이 있으신지. 네, 그게 이제 금방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진정성. 예. 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무너지면 스스로가 이제 네. 동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어쨌든 지금은 뭐 지역 주민들의 하고 같이 뭔가를 생산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 속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한데 혹시 뭐 저희 그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뭐 그 홍보가 덜 돼서 몰라서 또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네. 이 방송을 빌어서 아무튼 네. 그런 독지가라든지 후원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온미디어 협동조합 정조환 이사장님한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교육 사업을 활발히 하고 계셨잖아요. 네.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다뤘던 거 뭐 이런 가치 방향성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요. 저희들이 협동조합에서 추구하는 어떤 미디어 교육의 핵심은 네. 스스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스스로. 힘을 만들자.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뭐 기술을 가리키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역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라든지 네. 그리고 지역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 네. 그리고 그런 어떤 기록의 또 의미를 먼저 전달하려고 하는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저희들이 2023년도에 네. 와동초등학교 학교 어린이 신문 예. 했던 프로젝트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직접 아이들하고 같이 신문을 만들고. 네. 네. 그래서 원래는 한 학기만 하려고 했던 것이 네. 연장이 돼가 두 학기를 1년 동안 하면서 네. 직접 취재하고 그다음에 기사도 작성하고 네. 인터뷰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이들이 직접 또 신문을 만들어서 네. 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가장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네. 그런 어떤 힘이 될 수가 있고 처음에 이제 아이들하고 했을 때 우리가 기자가 돼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네. 아주 처음에 갔을 때는 우리가 왜 이런 걸 하지라는 순수한 정도. 질문 같은데. 예, 아주 순수했습니다. 네. 근데 하나씩 하다 보니까 일단은 기사 작성하는 과정 네. 이런 것들을 알게 됐고 그다음에 우리 학교와 지역을 이제 새로 예. 좀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런 경험들이 단순히 글 쓰는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니라 네.
관찰하는 힘이 생겼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질문하는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네. 조금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체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들이 좀 달라지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어떤 변화가 생겼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지역의 주체를 어떤 길러내는 과정들에서 저희들이 굉장한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이 그래서 필요하다.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직접 체험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겪었을 때 아이들이 성장하는 게 눈에 확 이렇게 보여요. 그럴 때 막 가슴이 뿌듯하죠. 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인성 함양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자기 그런 미래의 진로와 관련해서도 연계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좀 내년에는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뭐 어쨌든 지방자치 선거를 비롯해서 뭐 교육감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좀 많이 좀 만들어져서 우리 그 온미디어 협동조합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신문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언론에 보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아까 그 협동조합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을에서 이렇게 이제 그런 주민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보면 동아리 형태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협동조합을 이렇게 하시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그래요. 뭐 그 법인의 어떤 형태들은 다양하잖아요. 뭐 주식회사도 있을 수 있고, 뭐 요연회사도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이제 저희들은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거를 일단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속도가 아니라 그 방향을 중시하는 어떤 조직,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 공동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논의하고 끊임없이 토론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수익의 중심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가치라든지 연대라든지 뭐 협력하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좀 더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 하는 일 자체가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협동조합의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그 미디어가 주는 그 공공성, 거기에 이제 누구의 미디어인가를 좀 중요하게 어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 자체가 이제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지금도 생각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맞습니다. 그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런 공공의 어떤 목적 뭐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느껴지고요. 그 다양한 기관, 단체, 마을 행사 이렇게 협업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뭐 몇 가지 조금 소개해드릴 게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보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어떤 세대하고 단체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그런 목소리들을 어떤 기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게 가장 좀 이제 기억이 남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특히 이제 회덕동에 12개 그 자생 단체 있어요. 그 분들을 다 한 자리에 모시고 회덕동 토크 콘서트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 단체에서 이제 그 마을의 역할 그리고 단체에서 느끼는 그런 어떤 뭐 보람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끊김 없이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체의 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그 청년들 특히 이제 회덕동의 중심에서 이제 살고 있는 청년들을 모시고 청년이 말한다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회덕동에 살면서 회덕동을 바라보는 어떤 그 시각 이런 것들이 그 친구들이 이제 미래 세대에서
단순히 여기 거주하고 사는 게 아니라 미래에 어떤 것들이 조금 더 변화가 됐으면 좋겠는지 네.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냈을 때가 참 인상 깊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100세 어르신의 생일잔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정정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분 이제 그 인터뷰도 하고 기록을 남겼는데 그분이 살면서 그 대덕을 이야기를 하고 네. 또 건강 비법들도 이야기하시고 네. 그러면서 이게 이런 분들이 우리가 많이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협동조합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그 세대 간의 어떤 연결 네. 그런 것들이 시간에 자연스럽게. 축적 네. 자연스럽게 이 시간들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네. 사업들을 하게 돼서 이게 정말 그 미디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지 네. 않았을까. 예. 그러면서 참 보람되게 여러 가지 플랫폼 역할을 했네요. 네, 네. 세대 간의 플랫폼 네. 그리고 뭐 어떤 지역 간. 네. 지역 간의 플랫폼. 네. 최근 미디어 환경 뭐 참 이게 뭐 AI 시대는 하루만 뒤처지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라는 이야기가 요즘 뭐 이렇게 화제하고 있는데 네. 혹시 대응하고 계신 게 있다면 진짜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계속 배워야 돼요. 네. 특히 요즘 뭐 AI는 급속도로 바뀌고 있잖아요. 네. 하루 진짜 말씀처럼 네. 하루만 지나도 뭐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전 단계가 바로 1인 미디어 시대였잖아요. 네. 1인 미디어 시대도 중요하고 AI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환경 변화에 저희들도 어떤 네. 기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뭐 자동 영상 제작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아카이빙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시도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종이 신문뿐만 아니라 온라인 신문, 디지털 신문도 네. 함께 지금 발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정보들이 특히 지역에 있는 정보들이 좀 흩어지지 않고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네.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지금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지역 사회적 경제 거점으로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온미디어 협동조합이 어떻게 여기에 연대 또는 역할을 하고 싶은지 뭐 좀 있다면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래 이게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은 뭐 다양한 조직들이 모여 네.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생태계 허브의 역할을 하는 네. 공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이제 협력을 기반하는 어떤 프로젝트들이 네. 좀 잘 되면 좋겠고, 그리고 지역 브랜드도 개발하고, 네. 그다음에 어떤 공동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뭐 융화 매장 뭐 좀 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제 저희도 여기를 입주를 한번 해볼까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 있는 공간에서도 이제 충분히 가능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좀 더 이제 고민을 해보자면 다양한 그 사회적 경제라든지 아니면 네. 사회적 경제가 아니더라도 들어오고 싶은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이제 참여가 어려운 그런 그렇죠. 상황들인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낮춘다면 네. 많은 그 기업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 정종환 이사장님 입장에서 이제 협동조합이시니까 네네. 입장에서 어떤 게 가장 좀 이렇게 아쉽다라고 생각이 되세요? 이렇게 이제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좀 아쉽다. 뭐 이게 이런 게 있다면 그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예. 물론 이제 협동조합도 거기 하나가 포함이 되기는 하죠. 네. 근데 사회적 기업 아니면 또 이제 협동조합 마을 기업 이렇게 네. 조금 구분되어 있는데 네. 그 문턱을 조금 더 낮추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해요. 네. 꼭 사회적 경제 소속이 아니더라도 네. 협동조합이면 누구나 조금
네. 가장 큰 거는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클 것 같아요. 네. 어디든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특히나 이제 이런 혁신타운들은 네. 그런 문턱을 조금 더 많이 어떻게 낮춰줘. 낮추면 좋을까요? 뭐 문턱을 갈아서 없애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낮춰야 되는지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신다면.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세제 혜택, 뭐, 네. 뭐 세제 혜택이나 입주 금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낮춘다든지. 임대료네요. 네, 임대료. 임대료라든지. 세입자 입장에서는 가장 그 중요한 게 네. 임대료입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뭐 예. 임대료를 안 받으면 더더욱 좋고요. 예. 그건 근데, 힘들 것 같고요. 네, 그것이 안 된다면 뭐 최소한 네, 좀 더 부담이 되지 않게 네.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부담이 안 되게 해준다라는 게 이제 뭐 어떤 상한선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예. 그게 아무튼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고민스럽습니다. 그런 네. 것들이. 그 여러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이제 향후 그런 비전이나 확장 전략 뭐 이렇게 앞으로 어떤 목표가 있으시다면 요거를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자리에서 이제 그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뭐 거의 처음이다 보니까 네. 뭐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사실 고민스러웠어요. 뭐 얘기해 보세요. 네. 혹시 누가 독지가나 후원자가 있으면 또 방송 듣고 네, 예, 많이- 바로 달려갈 수도 네, 있으니까 많이 네, 도와주시면 편하게.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스스로 이제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미디어를 갖는 그런 어떤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지금 핵심적으로 발행 중인 어떤 대덕마을 신문을 기반으로 해서 네. 보다 좀 더 넓고 체계적인 어떤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서 네. 주간 신문으로 개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주간. 네. 네. 근데 아까 이제 월간도 좀 힘드시다고 했는데. 네. 근데 이게 네. 월간은 언론으로 인정을 받지를 못 못해. 받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격주간으로 하면 어쨌든 그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네.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지위 자체가. 네. 그래서 무리이긴 하지만 계획이니까 네. 그 격주간으로 하는 주간 신문을 해서 네. 제대로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 주간 신문이 단순한 어떤 종이 신문이 아니라 네. 지역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네. 어떤 사회 경제의 흐름을 좀 더 균형 있게 조금 담아낼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이고 주민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네.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대덕구의 어떤 12개 단체, 그 12개 동에서 예. 이루어지는 어떤 주민 활동들,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에서 만들어지는 것들, 네. 그런 문화 행사라든지 기업의 소식들을 우리 이 주간 신문에다가 녹여내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지역의 아카이빙의 어떤 플랫폼 역할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종이 신문뿐만 아니라 디지털 신문도 좀 더 고도화해서 네. 지역에 있는 소식들을 알차게 실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나가면 참 좋겠다 그런 희망과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참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온미디어 협동조합 정종환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너무 겸손하시고 점잖으셔서 어떤 걸 도움을 달라라는 이야기는 못 하시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서 한편으로는 뭘 도와줘야 될까 이제 이런 것들도 고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방송을 듣고 적극적으로 도움 주실 분들이 계시다면 온미디어 협동조합으로 좀 꼭 좀 도움의 손길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이사장님 노래 한 곡 신청 받겠습니다. 네, 그 오늘 이렇게 이제 여기 방송국까지 오면서 네, 음악을 좀 들었는데요. 네, 제가 오늘 총 맞은 같은 느낌이에요. 총 맞은 거 그래요? 그래서 네.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네. 하나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류경제 도시를 만드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는 지역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사람과 마을
그리고 세대를 연결하는 미디어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는 온미디어 협동조합 정종한 이사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온미디어 협동조합의 활동은 단순한 콘텐츠 제작이나 미디어 교육을 넘어서 지역이 스스로 말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지원이나 사업 수행이 아니라 지역과 공동체가 잊히지 않을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지역은 사라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오늘 대화를 통해서 그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만들어가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온미디어 협동조합 역시 그 변화 속에서 사람과 이야기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한밭 FM 93.7MHz, 세종 FM 98.9MHz, 그리고 유튜브 쿱TV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역의 이야기, 지역의 사람, 그리고 그 기록을 지켜가는 이들의 노력을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지역 사회적 경제와 시민 참여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인류 경제 도시를 만드는 대전광역시와 대전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 정종한 이사장님께서 신청하신 곡 총 맞은 것처럼 들으며 방송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웃음